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3일 정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해서 파업 기간 중에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파업 사태를 끝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대충 덮고 넘어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9일,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끝났다면서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의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사태 이름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입니다. 합법적인 파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파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파업을 했다. 그리고 그걸 강행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뜻으로 명칭을 아예 운송거부 사태라고 한 것부터가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법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서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 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 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는 것은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귀족 노조가 있는가 하면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진짜 약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뜻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과 관련해서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법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법치라는 게 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건국 대통령이 있었고 근대화 대통령이 있었고 민주화 대통령이 있었고 민주화를 가장한 종북 대통령도 있었고 여러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기업인 출신도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 따님도 대통령이 되었고 그런데 법치 대통령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전에 대통령을 취임한 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법치를 내세우기가 조금 취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건국 대통령, 위대한 근대화 대통령도 임기 중에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조치를 취했으니까 그분이 법치를 내세우면은 거기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부채가 없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정치권과 아무 인연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데 걸릴 게 없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다 무시하고 오로지 법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신인을 정치 재개가 아니죠. 정치를 개시하고 1년 만에 대통령으로 만든 우리 국민들이 바로 시대의 정신을 법치로 선언한 거죠. 지난 3월 9일은 법대로 해가지고 그동안 이 나라가 왼쪽으로 갔던 것을 바로 잡아달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법대로 하면은 매우 편리합니다. 대통령이 법대로 하면은 좌고 우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우파냐 좌파냐 이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전라도냐 경상도냐 충청도냐 강원도냐 이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냐 사회적 강자냐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법을 기준으로, 법을 나침반으로 해가지고 꼭 굳이 가른다면은 법을 지키는 대다수 국민과 법을 어기는 극소수 사람들로 나누면 됩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아무도 숫자가 적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법 지키는 사람의 지지를 받게 되고, 법을 어기는 소수의 이 억지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니까 나라가 편안해지고, 나라가 편안해지면 안보도 경제도 외교도 잘 된다 이겁니다. 법치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외국에 나가면 또 법을 기준으로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국제법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해외 순방 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 북한, 중국 그리고 미얀마를 비판을 했는데 그 기준이 이들이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이번 화물연대 사태를 언급하면서 이거는 북핵과 같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다 법대로 안 해가지고 이번 이런 사태가 빚어졌고, 법대로 안 해가지고 북한이 핵무장하도록 우리가 방치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도 법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은 통일도 법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대로 하면은 자유통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3조는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노동당 정권이 점거를 하고 있으니까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해야 한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헌법 1조, 3조, 4조를 합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몰아내고 자유통일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이겁니다. 즉 법대로의 최종적인 목표는 자유통일하면 자동적으로 인류국가가 된다. 즉 법치로 인류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거창한 역사관이고, 그게 법에 기초를 하고 있으니까 힘이 생기는데, 오늘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그 정신이 바로 법대로 정신입니다. 저들이 백기투항했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거 다 묻어두고 하는 그런,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타협에서, 어중간한 타협에서 전련하겠다, 그런 타협 안 하겠다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법치 다짐은 잠옷 국민들을 든든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